이원주의 티커서치 시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공포 또 경기 침체 리스크의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같은 우려가 좀 과도한 건 아닐지 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떨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S&P 500 지수가 4월 초에 4,5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500포인트까지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까지 해서 보면은 그 경기 둔화 리스크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그 실질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결국에 명목 금리 말고 이제 10년물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고 2년물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서 실질 금리 간의 격차를 봐보면은 원래 과거 2019년 경기 굉장히 좋을 때는 원래 0%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1.56%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도 좀 경기 둔화 가능성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때문에 한 140pp까지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160pp까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지금 금융시장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장기간으로 둔화될 것 같다, 좀 침체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쪽의 주장들과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닐 거라는 주장들을 좀 살펴보고 저의 전반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길로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좀 올 거다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근거들은 이제 물가가 뭐 어제 나왔다시피 그 소비자 물가가 8.3%까지 YOY로 오르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은 한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임금이 오르더라도 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경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저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사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상회하는 1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기업들의 어떤 마진 축소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달라스 연은 총재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주택시장이 버블에 좀 진입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변수들을 종합해서 버블 인덱스 같은 것들을 보는데 지금 그 인덱스보다 주택가격이 훨씬 상회해서 있고 결국에 이 말은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밸런스 효과라 그래서 자산 가격이 원래 올라가게 되면 소비도 같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 결국 소비도 꺾일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실질 임금, 좀 소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침체가 올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저는 좀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연방준비은행도 계속 연설에서 말하는 게 연착륙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 작년에 사실 물가가 단기적일 겁니다라는 말은 저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연방 연은 총재가 좀 FOMC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연착륙 가능할 겁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좀 그 근거들을 좀 믿어볼 만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용 시장이 너무 견조합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지금 과거 프리팬데믹 레벨을 이미 넘어섰는데
근데 지금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 대비나 그 프리팬데믹 레벨 이상으로, 그러니까 거의 월간 1,000만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볼 수가 있는 게 퇴직자들을 빼고 보면 결국 신규 일자리에 얼마나 신규 고용이 채워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월달 기준으로 신규 일자리의 8% 정도밖에 지금 이 신규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92%라는 엄청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슈는 일단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과거에 굉장히 이 고물가를 이 연착륙을 못 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원래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좀 급하게 올리게 되면은 좀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상위 25개 지역은행의 예금과 대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예금은 거의 11조 달러에 달해요. 근데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2007-8 금융위기 이후에 이 은행들의 건전성 규제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한 6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시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대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미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이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현금 유동성, 그러니까 기업들이 현금이 굉장히 많고 이제 소비자들도 현금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뭔가 간파른 수요 감소는 없을 겁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부동산 시장 폭락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그 보통 연방준비은행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과거 통계 데이터를 보니 이 통계 데이터들이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통계 데이터들이 어떻게 될 거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인 건데 이런 식의 분석이 틀릴 때가 언제냐면 전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끼칠 때는 보통 틀립니다. 근데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건설 노동력이라는 게 실제로 그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건설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도 따라 올라가기 마련인데 건설 노동자가 지금 전체 섹터에서 가장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문이 들어와도 착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락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좀 시장이 우려하는 것들이 다 좀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최근에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고통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소비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면은 둔화된다는 조짐들이 잘 안 보입니다. 최근에 원래 가장 좀 그 가파르게 좀 이제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 거냐면 이 프로드코에서 발표하는 리테일 트래픽 지표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주간으로 발표하거든요. 지금 의류 매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리테일 매장의 그 이제 매출을 볼 수 있는 이 그 레드북 지수라는 거는 YOY로 15%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에서도 소비 잘 안 꺾이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소비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네네. 그 사실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으면 기업들 실적이 빠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이 물가가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는 동의어는 뭐냐면 생산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잠재 수요를 줄이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도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기만 하면 다 팔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의 YOY 숫자라는 거는 꺾일 수가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뭔가 증시 급락이나 경제 폭망 같은 거는 잘 없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 한 5가지 정도 아주 탄탄한 근거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임금 올라갈 거고 또 저축해놓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중심축인 소비가 꺾일 걱정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좀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S&P 500 지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경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견조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믿어주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신뢰감이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지금 물가가 거의 뭐 8.3%까지 나왔고 그리고 5월달 CPI도 사실 YOY로 그렇게 꺾일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연준이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연준의 어떤 전망치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가파르게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6월 달까지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사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좀 증시가 내려앉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조금 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 국면이 7, 8월부터는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업 실적들도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면 또 당연히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 좀 한 그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이 정도 금리 상승 추세로도 충분히 물가를 잡을 수 있고 연착륙 가능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보는 뷰는 S&P 500 여전히 4,200 정도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변동성 클 때 좀 이렇게 분할 매수해가는 과정을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자유소비재 섹터가 지금 뭐 굉장히 소비가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 잘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주택건설 업체나 좀 이제 럭셔리 브랜드 업체들을 훨씬 선호하고 있고, 탑픽으로는 테피스트리라는 업체와 디아로턴이라는 업체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월까지는 변동성이 있더라도 7, 8월 물가 진정되고 연준 신뢰 회복되면서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